모임했죠. 합격 발표도 났고, 여기도 아마 당일날 그 수요일 날 발표한 것 같아요. 6층에 그 합격자 모임을 하신 것 같더라고. 하여튼 간에 나중에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발표쯤 되면은 합격을 했냐, 안 했냐,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예. 떨어진 사람, 강으로, 합격한 사람, 맥주집으로 딱 갈립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강가로 가면서 휴대폰 끄고 소주 한 병 들고 오징어 하나 사고 아무한테도 연락도 받지 않고 실종입니다. 실종.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귀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저 선배들이 어떻게 됐냐 해보시고 물론 상대적으로 양산에서 옆에 학원보다 저희 학원이 훨씬 합격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계산이 됩니다. 그 처음에는 학생들이 막 수강료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한번 떨어져 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몇 년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2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힘드셔도 결금시키 결석하지 마시고 시킨 대로 잘 하시고.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수업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느냐를 아는 것부터. 오늘은 계약의 소멸입니다. 계약의 소멸.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계약법이거든요. 계약법.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생기므로 채권법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자, 여기는 크게 봤을 때 총론하고요. 총론하고 강론하고 나눠집니다. 자, 총론에서 5개, 강론에서 5개 이렇게 주제가 됩니다. 자, 총론에는 첫째, 어떻게 하면은 계약이 성립되겠냐. 성립. 자, 여기서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성립이 되면은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효력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소멸하느냐. 자, 여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약의 소멸. 여기는 소멸하는 수단이 해지를 이야기합니다. 해제와 해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강론은 계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약은 천지입니다. 천지.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천지인데 요 계약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매매, 두 번째는 교환, 세 번째는 임대차. 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매매에서 두세 문제, 임대차에서 두세 문제, 교환 자체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 교환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와 해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해지.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률 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걸 이제 소멸시켜서 완료시킨다. 그걸 이제 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총칙에서는 해제와 유사한 것을 취소라고 배웠거든요. 취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의사표시하고 그걸 끝내겠다. 끝내는 수단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가지 뭐라고?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그렇게. 무효는 처음부터 혈이 없다 이 말이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 무효로 된다 그 말이고. 그럼 해제는 뭐냐? 자, 우리가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 자, 법률 행위는 세 개 있습니다. 계약, 단독 행위, 합동 행위 세 가지. 그 중에서 계약을 특히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를 합니다. 해제. 취소는 계약도 취소, 단독 행위도 취소, 합동 행위도 취소. 근데 계약은 해제. 이 단어만 쓸 수 있습니다. 해제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자, 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해제. 자, 우선은 해제에서는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해제 개념이 뭐냐? 두 번째는 해제할 때 절차가 뭐냐? 절차. 세 번째는 해제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 이 세 가지. 그 중에서 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는 100% 출제됩니다. 자, 해제는 한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머지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딴 데서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한 문제, 해제 효과 중요하다. 자, 우선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든지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해제는 개념이 첫째, 합의 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 자, 합의로 해제했다. 그 말입니다. 합의 해제. 그럼 요거는 해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해제 계약. 요렇게. 요거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합의 해제를 계약 해제, 이래 부르면 큰일이다. 계약 해제하고 합의 해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잘 보면 포인트가 여기는 합의로 해제한다. 그죠? 그냥 해제를, 그죠? 계약을 해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계약을 해제. 자, 그러면, 참, 해제하기로 계약했다.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요 계약 자체가 합의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전혀 다른 게 해제 계약이단 말이에요. 해제 계약. 아, 참, 미안합니다. 계약 해제.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은. 벌써부터 머리가 띵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합의로 해제한다. 해제하기로 합의한다. 요거는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자, 앞에 두 개는 합의는 계약이거든요. 어쨌든 계약으로 해제합니다. 계약으로, 합의로. 근데 요거는 계약을 생략된 게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제 그러면 보통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약정 해제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 그 다음에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법정 해제.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가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 자, 그래서 해제 개념은 총 4가지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보세요. 약정해 놓은 사유로 해제한다. 법정해 놓은 사유로 해제한다. 계약금으로 해제한다. 여기 해제는 전부 다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 해제입니다. 일방적. 그러면 일방적 해제란 말은 이거는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는 계약이고 세 개는 단독행위고 이래 된다. 그걸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약정해제, 법정해제, 계약금 해제는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고, 그죠? 합의해제, 해제계약은 뭐로? 합의로, 계약으로 해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요거를 이야기하면 돼, 지금 요거를 이야기하면 돼.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해제는 크게 2가지로, 합의로 해제한다 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그러면 합의로 해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제계약,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계약해제. 그럼 계약해제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약정해제, 법정해제, 계약금 해제. 이렇게 부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리부리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죠? 맨날 가도 그 소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에서는 그냥 해제 이러는데 그냥 해제라고 부르면 답이 안 보여요.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계약금 해제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줘야 된다. 그러면 약정해제는 무슨 말이냐? 약정해 놓은 사유로 해제한다. 이거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사유로 해제한다. 여기는 계약금 자체로 해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정해제의 예.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팔았습니다. 예를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만 머릿속으로 통과되면 끝이야. 근데 을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다. 이 말이야, 을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근데 어른 좀 걱정이 돼요. 왜? 토지를 무턱대고 샀다가 공장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공장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약을 했습니다. 특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공장 허가가 안 나면, 그죠? 불허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요렇게 특약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특약.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안전장치를 갖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덜렁대고 샀다가 공장 허가가 안 나면은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리 하는 말이, 그죠? 특약을 합시다. 가봐. 그래서 공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내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특약을 딱 했어. 그런데 땅을 샀습니다. 이미 매매해가지고. 샀는데 의리 허가를 신청해 보니까 허가가 안 나와. 허가 안 나오죠? 그럼 허가 안 나오면은 어른 요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해제를, 그죠? 약정해 놓은 해제 사유로 해제한다. 그래서 무슨 해제? 약정 해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시겠죠? 서로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약정을 해놨어. 그 약정해 놓은 사유로 해제한다. 그걸 뭐요? 약정 해제.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법정 해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사유, 그걸 법정이라 하잖아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걸 법정 해제. 그러면 법률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뭐냐?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 앞으로 이 말이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채무불이행. 우리가 민법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물권, 채권, 유효, 무효,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계약법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그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 잔금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안 준다. 언제까지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등기 안 해준다. 그게 전부 다 뭐요? 채무불이행. 그때 해제하는 것을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이행을 게을리했다. 이걸 이행지체라 합니다. 이행지체. 그 다음 두 번째,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뭐라고? 이행불능이라 합니다. 이행불능. 지체도 아니고 불능도 아닌데 뭔가 불완전하게 했다. 그걸 불완전이행이라 합니다. 불완전이행이라 합니다. 불완전이행. 이렇게. 그 다음에 이행을 했는데 채권자 쪽에서 안 받아요. 채권자 쪽에서 안 받아. 그걸 수령지체라 합니다. 수령지체. 다른 말로 채권자가 지체했기 때문에 채권자 지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채권자 지체.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주의할 점. 자, 주의할 점은 요 세 가지는 채무자가 잘못해야 채권자가 해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 귀책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 그럼 이거는 누구의? 채권자. 채권자 쪽에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세 가지가 일어나면은 채권자가 해제. 채권자의 잘못으로 수령지체가 되면은 채무자가 해제. 이렇게 됩니다.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채무불이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그리고 항상 귀책 사유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지체한다, 불능이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으로 이렇게 돼야 채무불이행으로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계약금 해제는 뭔가? 그냥 계약금 자체. 계약금. 잘못이 있어서 해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금 자체로 해제하는 것을 계약금 해제랍니다. 계약금 자체.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1,000만원 줬고 매도인은 1,000만원 받았잖아요. 계약금을. 그러면 준자는 즉 교부한 자는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매수인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 자, 매도인은 1,000만원 받았죠. 그럼 1,000만원 받았으니까 받은 거 1,000만원 하고 또 1,000만원 보태서 이러면은 100 수령한 자.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합니다. 배액을 상환하여 요렇게. 요거는 계약 위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자, 다른 거는 전부 다 뭔가 잘못으로 해지하는 것이에요. 법정 해제 대표적으로 채무불량으로 해지하는 것을 법정 해제를 했는데 채무불량은 계약 위반이단 말이야. 위반이 있어야 해제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 위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계약금 자체를 가지고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이게 계약금 해제.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자, 사회에서 해제했다, 해제당했다 할 때 여기서 무슨 해제를 주로 이야기할까요?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나는 계약을 했는데 해제했다. 계약을 했는데 해제당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로 생각되기 쉽다. 99%는 이겁니다. 99%. 법정 해제. 법정 해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아무 소리 없이 해제 나오면 뭐다? 법정 해제를 이야기합니다. 법정 해제. 나머지는 특이한 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자, 계약으로 합의로 해제하는 거 1개. 일방적으로 단독 행위로 해제하는 거 3개. 그걸 크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약정해제, 법정해제, 계약금 해제 중에서 아무 소리 없으면 99%는 무슨 해제? 법정해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도 법정해제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나올 때는 자, 합의해제, 약정해제, 계약금 해제 요 3가지의 법정해제와 다른 특징 요게 이제 시험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특징. 자, 그래서 보통은 법정해제 하는데 나머지 합의해제, 약정해제, 계약금 해제는 법정해제와 어떤 특이한 다른 점이 있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별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방식은 그렇다. 개념에서는. 어쨌든 간에 개념에서는 총 4가지가 있다.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계약금해제. 여기는 계약. 나머지 3개는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중에서 약정해놓은 사유로 해제, 약정해제. 법률 규정에 정해진 사유로 해제. 그죠? 법정해제. 계약금 자체로 해제, 계약금 해제. 법정해제는 법률 규정은 뭐다 했습니까? 아까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다, 계약 위반으로 해제한다. 전부 다 뭐로? 법정해제. 아시겠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3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요게 무슨 말이냐? 자, 갑이 사과 한 박스를 을한테 지금 10만원에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날. 자, 3월 3일 3시까지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3시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과를 줘야 하니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계약국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채권자, 채무자를 먼저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채무자. 자, 채무자는 박스를 갖다 줘야 하고, 채권자는 박스를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밀양이야, 밀양입니다. 밀양이 무슨 사과가 유명할까? 얼음골 사과. 그래서 우리 밀양에 놀러 갔다가, 얼음골 사과를 주문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3월 3일 3시까지 갖다 주시오. 양산에서. 그 양산에서 밀양 놀러 갔다가,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이 을이 굉장히 코가 발달돼, 코가 발달이 돼서 박스마다 냄새를 다 맡아봐. 그래서 요 박스가 제일 냄새가 좋아. 그래서 이 박스에다가 을 이름을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박스를 3월 3일 3시까지 갖다 주시오. 요래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시까지 요거를 뭐랍니까? 이행기랍니다. 이행기. 뭐라고? 이행기. 이행해야 할 시기. 이런 뜻입니다. 이행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갑은 드디어 사과를 가져갑니다. 을의 이름이 적혀있는 사과를 갖다 줘요. 그런데 3월 3일 3시를 넘겨버렸어. 그걸 뭐랍니까? 이행지체. 제때 이행을 안 했다. 그걸 뭐라고? 이행지체. 그 다음, 자, 갑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을의 이름이 적힌 박스를 가게 앞에 내놨어. 잠시 가게 앞에 내놨는데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서 깔아뭉갰습니다. 물만 찍 흐르고 있어. 물만 찍. 그러면 을의 이름이 적힌 이 박스를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뭐란다? 이행 불능. 자, 그 다음, 사과 박스를 정확하게 3시까지 갖다 줬어. 그러면 이행지체도 아니고 불능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때 갖다 줬어. 근데 을이 열어보니까 사과 100개 중에서 10개가 팍 썩었어. 그걸 뭐라고?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개념을 잡아란 말이야, 이게.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아, 저걸 이렇게 부르구나, 저걸 이렇게 부르구나, 이런 식으로. 불완전이에요. 자, 갑이 3시 직전에 을한테 갔어. 10분 전에. 그 초인종을 누르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휴대폰 전화를 해서, 을아, 사과 가져갔다. 이래서. 근데 을이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일본인데, 이래 됐습니다. 일본인데. 그러면 일본이면은 을이 사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걸 뭐랍니까?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무슨 말이야, 그랬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늦게 갖다 줬다. 지체. 사과를 갖다 줄 수 없다. 불능. 갖다 줬는데 불완전하다. 불완전이행. 갖다 줬는데 안 받는다. 수령지체. 그럼 앞에 3가지를 하면은 을이 뭐하고 해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을이 수령지체 하면은 누가? 갑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걸 우리는 뭐요? 채무불능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뜻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은 답이 안 보여. 그래서 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의리부리하게 공부하면은 30점, 아주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은 90점, 이리 돼. 이 학원에도 지금 민법이 그리 어렵게 오래 출제됐는데도 90점 넘은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민법은 참 특이한 게, 못하는 사람은 억수로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최고득점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과목 자체가. 그거를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리를 잘 터득하고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자, 우선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해제 이런 말을 쓰면은 큰일 납니다. 무조건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정확하게 불러주라. 정확하게. 그래야 뜻이 딱 떠오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뜻을 좀 해라. 자, 합의로 해제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합의로. 그럼 합의로 해제할 때 상상을 해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자, 파는 사람도 괜히 팔았다. 사는 사람도 괜히 샀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채무자. 갑이. 갑의 잘못으로 지체하고 불능이 되고 불완전이 행되고 그러면 을이 해제.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질문한다 제가 까먹었다. 합의 해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갑이 팔았고 을이 샀는데 괜히 팔았다 괜히 샀다 서로 후회하고 있어. 그럼 서로 후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나서 합의로 깨면 되잖아요. 그걸 뭐란다? 합의 해제. 그러면 그거는 합의로 해제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합의로 깨는데 그건 누가 말립니까? 항상 법 규정은 합의가 안 됐을 때 법이 개입해서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의 특징은 민법의 해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특징이단 말이야. 합의 해제. 그럼 두 번째 약정 해제. 그럼 약정 해제는 서로가 미리 약정을 해놨어.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런 사유를 뭐라고? 약정 해제 사유. 그죠? 자, 만약에 공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공장 허가가 나지 않아서 해제했어. 그걸 무슨 해제? 약정 해제. 약정 해제. 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는 뭐라 했습니까?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량도 없고 계약 위반도 없는데 계약금 자체로 해제할 수 있다. 받은 자는 2배를 상환해서 준 자는 포기해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계약금 해제.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법에 정해진 사유,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다른 말로 계약위반. 채무불이행 종류는 4가지.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지체, 잘못으로 이행불능, 잘못으로 불완전이행, 채권자의 잘못으로 수령지체. 앞에 3개는 채권자가 해제, 뒤에 1개는 채무자가 해제. 그걸 무슨 해제? 법정해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해제 절차. 자, 갑이 이행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갑이 이행지체를 한다는 말은 요 3월 3일 3시까지 이행할 수 있음에도 갑의 잘못으로 이행을 안 했다. 이걸 뭐요? 이행지체랍니다. 충분히 갖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게을렀다. 이 말입니다. 이행지체. 그러면 어른, 채권자는 요 매매를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해제할 수 있죠. 그냥 해제하면 안 됩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 법정 해제. 그러면 우리 법정 해제할 때 그냥 해제하는 게 아니다. 절차가 있어요. 절차.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3시까지 사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해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지체라는 것은 늦게 왔다. 또 기다려도 안 왔다. 이 말이고 이행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갑이 마음만 먹으면은 다시 이행할 수 있잖아요. 사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법정 해제할 때는 제일 이행지체로 해제할 때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됩니다.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기회를 한번 줘야 돼. 무조건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요 사과 박스를 양산까지 배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밀양에서 양산까지 1시간 걸려요? 3, 40분? 부산에 강의할 때 밀양에서 동네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2년 전에 아주 진지하게 1시간 걸린다 하더라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화를 확 내면서 무슨 1시간이나 1시간 5분 걸린다 하더라고. 아니 둘이서 그거 가지고 쉬는 시간까지 싸우고 앉아있더라고. 아이고 5분 차이 나는 게 그래 중요하냐고. 그냥 대충 1시간 걸린다 하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산역에도 막 1시간 걸린다 치고. 그러면 기회를 주고 이 말은 1시간 이상 더 주라 이 말이야. 기회를 다시 가져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는 첫째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한번 기회를 해라. 촉구다. 촉구. 내가 1시간 더 줄 테니까 그 안에 가져와. 이걸 최고 촉구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기억하시고. 최고. 그래서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이행불능이 됐다. 덤퍼가 지나가서 싹 깔아뭉갰다. 그때는 이행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기회를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바로 해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불능은 즉시 해제, 이행지체는 최고를 거쳐서 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최고를 거쳐요. 그래서 4시까지 가져와. 한 번 더 기회를 줬어. 그런데 4시까지 가져와라 했는데 다시 이행을 안 합니다. 이행을 안 했어. 4시까지 다시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는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권. 그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해제권이 이제 발생한다. 해제권 발생. 그러면 해제권이 이제 발생하는 거하고 또 행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해제권만 발생했지 아직 행사를 안 했어. 이제 아직 해제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되고 해제권을 행사를 합니다. 행사. 그래서 해제권 행사란 말은 결국에는 그죠? 해제하겠다. 해제의 의사표시. 요거를 해제권 행사라 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4번째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은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해제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채무자가 이행지체를 거쳤을 때 채권자가 법정 해제하는 절차를 기억해야 됩니다. 절차만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해제 효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하고요? 최고하고 기회를 한번 주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 발생하고
해제권 발생하면은 해제권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행사 안 하면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해제권 발생했는데 해제권을 행사하면, 즉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그러면 해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제 효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해제를 하게 되면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소급적으로 무효. 그 다음 두 번째, 자, 해제를 하게 되면은 서로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 그 다음 세 번째,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해제를 하면은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3자를 어떻게 하면은 보호를 할 것이냐.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 출제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해제 효과라 합니다. 해제 효과. 자, 그래서 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제를 했을 때. 뭐 저걸 다시 한번 그대로 다른 거를 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자, 을한테 지금 1억으로 팔았습니다. 매매. 3월 1일날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를 해주고 3일 안에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을이 잔금을 치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잔금지체. 그럼 잔금지체를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뭐라 했습니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가반요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법정 해제할 수 있다. 됐죠? 법정 해제. 그래서 가반요 매매를 법정 해제합니다. 법정 해제. 5월 1일날 했다고 봅시다. 5월 1일날. 법정 해제. 자, 그러면은 해제하면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무효로. 취소해도 무효로. 해제해도 무효로. 계약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만 있으면. 근데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는 해제가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취소는 되지만 해제는 안 돼. 그래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해당된다? 계약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취소하고 나온 김에 해제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래 했을 때, 그죠? 자, 첫째,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해제는 모든 법률 행위입니까? 그 중에서 계약만입니까? 계약만. 이렇게 해당된단 말이에요. 계약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는 3개 다 들어가잖아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다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해제는 뭐만 할 수 있다? 계약만. 그래서 단독행위와 합동행위는 해제, 이런 단어를 쓰면은 바보다 바보, 그죠? 자, 두 번째. 취소를 해도 해제를 해도 소급적 무효인데 서로 돌려주는 게 달라요. 취소는 서로 간에 부당이득으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해제는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원상회복으로 돌려줍니다. 차이가 있어요. 원상회복. 가장 큰 차이 두 가지만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해제는 계약만. 그 다음에 취소가 됐을 때는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해제를 했을 때 받은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해제를 했어. 자, 해제를 하면 첫째, 자 보세요. 자, 매매가 무효로 되는데 5월 1일부터 무효일까요? 3월 1일부터 무효일까요? 3월 1일. 그걸 뭐라고? 소급적 무효. 이렇게 합니다. 소급적 무효. 과거로 이걸 소급적, 미래로 이걸 추급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만약에 현재입니다. 현재로부터 과거로 이걸 뭐라고? 소급. 미래로 이걸 뭐요? 추급. 이렇게 부릅니다. 추급. 또는 비소급. 또는 장래적.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 그래서 여기는
5월 1일 날로부터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올라가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급적 무효 이렇게 하면 소급적 무효 됐고, 자 그다음 이제 해제가 되면은 무효가 되면 저 매매가 아까 소급적 무효로 그랬잖아요, 그죠? 소급적 무효. 자 무효가 되면은 무효 공식이 따라옵니다. 무효 공식. 자 무효가 되면은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돌려줘라 이거예요. 그럼 돌려주는 것이 취소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주고 해제일 때는 원상회복으로 돌려주고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소급적 무효가 되면은 갑도 원상회복해야 되고 을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을도. 자 갑은 그럼 뭐 돌려줍니까? 5천만원 5천만원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고 이렇습니다. 이자를 돌려주고. 자 을은 뭘 돌려줍니까? 집을 돌려줘야지요. 집을 반환해야 된다. 집을 반환한다. 이걸 원물 반환이라 합니다. 원래의 목적물을 반환한다. 근데 집을 반환하기가 곤란해요. 불타버렸어. 그때는 가격으로 반환합니다. 가격으로 반환한다. 가격으로 반환. 차에 집을 반환한다. 그러면 가격으로 반환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벼락 맞아서 불탔어요. 자, 벼락 맞아서 불탔다는 말은 을의 잘못으로 불탔다, 잘못 없이 불탔다, 잘못 없이. 그런 경우는 가격 반환 안 해요. 그래서 가격 반환할 때는 반드시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집을 반환해야 된다. 여기는 세 마디가 들어갑니다. 첫째, 점유를 반환해야 됩니다. 점유를. 집을 비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워줘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됩니까? 등기를 뭐 해줘야 됩니까? 말소를 해줘야 되죠. 말소. 등기 말소 해줘야 되고. 또, 집에서 생긴 과실이 있어, 과실. 요 과실을 돌려줘야 됩니다. 과실. 요 과실을 돌려줘야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실. 자, 과실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과실. 하나는 천년과실. 하나는 법정과실이 있어요. 법정과실. 개념을 기억하세요. 자, 천년과실은 물건의 산출물을 천년과실입니다. 물건의 산출물.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소의 과실이 뭐? 빨리 불러라. 먹이는 송아지. 그 다음, 말의 과실은? 그래, 망아지. 불러라, 빨리. 망아지. 그 다음에, 닭의 과실은? 미쳤어. 닭 알이라 해야지. 병아리 낳는 거 봤냐? 알이지, 알. 계란. 병아리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돼지의 새끼는. 그래, 돼지 새끼 잘하네. 돼지 새끼. 아니, 여기도 뭐,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붙이는 거, 돼지도 돼야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 돼야지. 아지 뭐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여기는 돼지 새끼다. 그럼 위에를 뭐랍니까? 위에를 원물, 밑에를 천년과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물, 물건의 산출물, 여기 말한다. 천년과실. 그 다음 법정과실은 뭐냐? 물건의 사용료를 법정과실이라 합니다. 물건의 사용료. 그럼 집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집의 사용료, 집세. 땅 사용료, 땅세. 돈 사용료, 돈세. 이걸 사용료로 해요. 그런데 집세 이래 부르면은 폼이 안 나잖아. 그래서 법에서는 집세를 뭐란다? 임대료. 그다음 또 뭐요? 차임. 요렇게 불러요. 차임. 임대료. 차임. 그럼 땅세는 뭐라 부릅니까? 지료. 돈세는 뭐라 부릅니까? 이자 이렇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집의 사용료, 땅의 사용료, 돈의 사용료. 이걸 뭐란다? 법정과실 이렇게. 네, 개념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딱 느낌이 물건의 산출물이다. 그럼 뭐요? 천년과실. 물건의 사용료다. 그럼 뭐요? 법정과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돌아와서 자, 집에 대한 과실 아닙니까? 집에 대한 과실. 집에 대한 과실이 뭐가 있어요? 좀 전에 했네. 집세. 이걸 집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해제를 당했지만 그 이전에 요 집을 잠시 빌려줘가지고 월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랍니까? 과실 이름 부르잖아요. 과실. 그 월세 받은 거는 이 과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이 먹을 수 있겠냐? 아니면 갑에게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실은 무조건 반환합니다. 이게 다음에 가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딴 거를 배우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자는 과실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악의자는 돌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 굉장히 헷갈려. 그래서 시험이 잘 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으로 과실을 반환할 때는 선의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말이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깡그리 원상회복의 개념은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깡그리 돌려줍니다. 깡그리 뭘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돌려준다. 자, 그리고 갑의 원상회복하고 을의 원상회복은 서로 한쪽이 먼저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그걸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배울 때.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조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549조. 동시행관계다. 원상회복끼리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상회복. 자, 이게 이제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원래대로, 원래 있던 대로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을의 잔금지체로, 을의 이행지체로, 을의 채무불량으로 갑이 매매를 법정해제했습니다. 법정해제하면은 3월 1일부터 소급정 무효. 무효가 되면은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여기처럼 이행된 경우에는 돌려줘야 된다. 그럼 여기는 취소로 돌려줄 때는 부당이득 반환, 해제로 돌려줄 때는 원상회복. 여기는 해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으로 돌려준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원금 플러스 이자 이걸 돌려줘야 되고 을이라는 사람은 원물을 돌려줘야 되고 원물이 불가능하면은 가격으로 반환해야 된다. 가격으로 반환할 때는 을의 잘못으로 불타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물을 반환하는 것은 실제로는 집을 비워준다, 등기를 말소한다, 과실까지도 돌려준다. 자, 과실의 경우에는 선이냐 악이냐 뭐 이런 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무조건 깡그리 돌려준다. 그리고 원상회복끼리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됐고. 자, 그 다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 법정해제를 했어. 법정해제를 했어. 그러면 잔금을 을이 안 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을이 잔금을 안 주고 있다면 갑이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잔금을 빨리 줬으면 갑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았을 건데 손해보고 있어. 그래서 법정해제하면서 동시에 뭐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그럼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앞으로 지금 요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면은 여러분은 숨도 안 쉬고 나와야 되는 게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항상 따라온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했다. 나는 뭐 한다?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엔드 이게 중요해. 엔드.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을 보면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래 돼 있어. 그 말은 해제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해제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만약에 다음에 취소로 가자. 취소. 자, 그러면 취소를 하면은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이거 보세요. 갑이 해제했어요. 자, 해제한 다음에 집을 돌려주시오. 이걸 뭐랍니까? 원상회복 청구. 해제를 하면서 갑은 집을 돌려주시오.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원상회복 청구. 그런데 갑이 만약에 여기를 해제가 아니고 취소했어. 취소를 할 때 갑이 집을 돌려주시오. 이걸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고 해제의 경우에는 무슨 청구고? 원상회복 청구. 이래 된단 말이야. 원상회복 청구. 요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자,
이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하면서 뭐까지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취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이거 안 돼. 이때는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요렇게가 뭡니까? 요렇게. 여기는 또는, 여기는 and.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그건 절대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다음에 막힙니다. 막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해도 돼. 근데 취소할 때는 같이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취소할 때는 취소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래 해야 되고 해제일 때는 원상회복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열심히 한 것 같다 그죠? 자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남은 게 뭡니까? 제3자. 제3자가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 자, 깨끗하게 좀 지워주시고, 해제와 제3자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꿉꿉한데 커피라도 한잔 하십시오. 이런 경우 커피 한잔 하면은 괜찮아요.